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 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500조 원 규모로 발표된 SK와 엔비디아의 AI 파트너십과 멀티모델을 강조한 나델라, 인텔의 새 AI GPU부터 시총 2조 달러가 불어난 AI 반도체와 2% 넘게 급락한 반도체주 38%로 전망된 기업 순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초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사흘째 멈춘 미국의 이란 공습, 후티의 사우디 원유 시설 타격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먼저 테크, 오늘의 요약입니다. 최근 AI 업계의 무게중심이 모델 성능 경쟁에서 누구를 믿고 인프라를 맡길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단일 AI에 전부를 의존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경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첫 사이버 보안 모델을 내놓았으며 엔스로픽은 오퍼스5로 벤치마크 선두를 탈환했는데요. 동시에 SK그룹과 엔비디아의 500조 원대 파트너십, 인텔 크레센트, 아일랜드 GPU 고객 시험 등 하드웨어 축도 빠르게 움직이며 AI 경쟁이 소프트웨어와 실리콘, 전력 인프라를 아우르는 총력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SK그룹과 엔비디아가 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SK그룹과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500조 원 이상 규모의 포괄적 인프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와 엔비디아, 브룩필드는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를 초기 배치해서 200메가와트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대규모 GPU와 전력을 결합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국내에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소버린 AI란 한 나라가 자국 안에 자체 AI 인프라를 갖추는 걸 말합니다. 데이터와 연산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AI 경쟁의 병목이 GPU를 넘어 전력과 부지로 넓어지는 가운데 나온 대형 투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력과 부지 확보가 AI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와 전력 산업이 수년에 걸친 중장기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하나의 AI에 모든 걸 맡기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단일 AI 모델의 전사 업무를 의존하는 전략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모델마다 강점이 달라 기업이 여러 모델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멀티 모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코파일럿에 오픈 AI 외에 엔스로픽 등 복수 모델을 채택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한 AI 회사의 통째로 묶이면 협상력도 유연성도 잃는다는 경고입니다. 모델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 어떤 모델을 얼마나 유연하게 갈아 끼우느냐가 경쟁력이 된 건데요. 그래서 기업 IT 구매자들은 앞으로 1년간 단일 모델 계약보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멀티 모델 인프라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텔이세 데이터 센터용 AI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로 AI 칩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인텔이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크레센트 아일랜드로 AI 칩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GPU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고객 대상 테스트에 들어가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장의 70에서 80%를 점유한 가운데 AMD가 공격적 가격으로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고 여기에 인텔까지 가세하면서 3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던 AI 칩 시장에 AMD에 이어 인텔까지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셋으로 늘면 칩을 사는 데이터 센터 고객의 협상력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와 AMD, 인텔의 3파전으로 재편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칩 조달 협상력이 2027년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오하이오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위해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보증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또 리드 호프먼과 마크 핑커스가 세운 새 AI 연구소 프렌티스가 1억 달러 조달을 협상 중이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증시의 방향타를 반도체와 AI 투자 규모가 쥐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루 2.2% 급락하며 S&P 500을 제자리에 묶었고 아시아 증시도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분기 S&P 500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 전망은 38%로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아 견조한 실적과 과도한 AI 지출 우려가 팽팽히 맞섭니다. 중동 긴장 완화로 유가가 내리며 물가 부담이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GDP와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7월 들어 AI 반도체 관련주에 2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불어났습니다.
7월 들어 AI 반도체 관련주가 합산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더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초 대비 47%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에서 70에서 80% 점유율로 여전히 지배적인데요. 다만 업계 협회들은 AI 인프라 확장으로 글로벌 메모리 공급이 병목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AI 인프라가 커지면서 이제 GPU뿐 아니라 메모리까지 공급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GPU와 전력에 이어 메모리가 세 번째 공급 병목으로 떠오르는 건데요. 병목이 된 부품을 가진 회사일수록 협상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AI 인프라의 새 공급 병목으로 부상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의 협상력이 하반기 내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하루 2% 넘게 급락하면서 S&P 500 지수를 제자리에 묶었습니다. 미국 대형 반도체주 지수가 하루 2.2% 하락하면서 대부분 종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의 재차 매도세가 미국 증시를 짓눌렀고 아시아 증시도 약세 출발이 예상됐는데요. 시장은 막대한 AI 투자 지출에 대해 여전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별 종목은 올랐는데도 지수가 못 오른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대형주 몇 개가 지수 전체를 좌우하는 쏠림이 심해졌다는 신호인데요. AI 투자가 과연 언제 돈이 되느냐는 의심이 매도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과 수급이 미국 증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실적 시즌 내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고평가 논란에도 미국 증시가 버티는 배경에는 예상을 크게 웃돈 기업 실적이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이 분기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당초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견조한 기업 실적이 고밸류에이션 우려를 상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동 긴장 재고조나 연준의 매파적 전환 등 낙관론을 흔들 위험 요인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주가가 비싸다는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건 결국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예상을 웃도는 한 비싸 보여도 그 주가를 정당화할 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을 웃도는 한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는 힘이 됩니다. 다만 거시 리스크가 터지면 이 균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중동 휴전이 일시적에 그쳐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부동산 오늘의 요약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핵심 변수가 시세에서 규제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화성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 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었으며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 서울 전역 담보 인정 비율 40%로 조인 상태인데요. 여기에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단계 인상과 양도세 실거주 중심 개편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다음 달 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5억 9,490만 원, 전세가 사상 첫 7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호남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이 지방으로 온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손질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최종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올리기보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시행령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기간에 혜택을 몰아주는 개편이 유력합니다. 한편 과거 보유세를 강화한 시기에 서울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세율을 안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올려도 보유세가 오르는데 이건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우대는 실제로 살지 않고 투자로만 보유한 집에 세 부담을 키운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세제가 실거주 우대와 다주택 압박으로 재편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일 주택 보유자는 다음 달 발표 전후로 보유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관측이 분분한데요. 모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지정학의 시계추가 격화와 완화를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약 2주간의 격렬한 교전 끝에 탄약 제고 우려 속에 사흘째 공습을 멈췄고 이란도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보류하며 외교 메시지를 주고받는 국면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러나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홍해 원유시설 타격, 베를린 성소수자 행사 공격, 시애틀 축제 총격 등 폭력의 불씨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남유럽을 덮친 올여름 네 번째 폭염과 산불까지 겹치며 안보와 기후, 사회 불안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시점입니다. 약 2주간 이어지던 미국의 이란 공습이 탄약 재고 우려 속에 사흘째 멈췄습니다. 미국이 탄약 재고 소진에 대한 고위 당국자들의 경고 속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사흘 연속 중단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타격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 2주간 이어진 격렬한 교전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측은 외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긴장 완화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은 곧바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로 번지기 때문에 교전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 유가와 금융시장 불안도 일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이건 정식 휴전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는 잠정적 소강인데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외교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가와 시장 불안이 일시 완화되지만 향후 수주가는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소강 국면에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홍해 원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예멘 후티 방훈이 홍해 연안의 사우디 원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국제 뉴스 브리핑이 전했습니다. 같은 시기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소강 국면에도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유 시설 타격은 에너지 공급과 유가에 직접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핵심은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멈춰도 후티 같은 비국가 무장 세력의 독자 공격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정부 간 휴전 국면이라도 이런 개별 타격이 유가 안정을 언제든 흔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국가 무장 세력의 원유 시설 공격이 어렵게 찾아온 휴전 국면의 유가 안정을 즉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유가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국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정식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물밑에서 거론됩니다. 또 2026년 미국 상원 지형을 두고 민주당의 사석 확보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 박도 이어지는데요. 실행과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